안녕하세요. 혹시 스스로가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에 돌이켜보면 최악의 결정을 내렸던 경험 없으신가요? 오늘은 바로 이 위험한 객관적이라는 느낌이 만드는 함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거든요. 괜찮습니다. 혼자가 아니에요. 사실 이 보편적인 후회의 경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우리는 보통 막 정신없고 위기가 닥쳤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진짜 위험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내 판단이 너무나 명확하고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.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객관적이라는 느낌이 도대체 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반전인데요. 보통 객관성은 그 사람의 변치 않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객관성은요, 지금 현재 상태에 가까워요.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기능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. 잠을 좀 못 잤거나 뭔가 불안하고 억울한 감정이 들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이 조급할 때. 이럴 때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 같은 건 잠시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해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. 바로 이런 생리적이고 감정적인 요인들이 조용히 우리의 판단력을 갉아먹는 겁니다. 이 말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? 아니, 내가 왜 그랬지? 그때는 왜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보였을까? 바로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딱 느끼는 감정이잖아요.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관점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하는 많은 후회는요, 내가 멍청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보다는 내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가깝다는 겁니다. 이건 의지나 지능의 문제가 아닌 거죠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제부터는 개인 차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게요. 핵심 키워드는 바로 판단의 외주화입니다. 여기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나와 있죠? 일단 내가 지금 좀 감정적인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고요. 그리고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. 일단 결정을 미루는 거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글로 써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미래의 더 차분해진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. 야, 미래의 나야, 너도 이 결정에 동의하니? 이렇게 판단을 나 자신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죠. 이게 바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필터 질문이에요. 지금 이 격한 감정이 다 지나가고 나서도 이 결정이 내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까 아니면 더 복잡하고 흔들리게 만들까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. 지금까지는 개인의 이야기였잖아요. 근데 이 원리가 조직으로 확대되면 정말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. 놀랍게도 개인에게 적용됐던 원리가 더 큰 규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.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. 조직에서 리더의 컨디션은요, 그냥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이건 조직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 변수가 되어버려요. 왜냐하면 리더 한 사람의 감정적인 결정이 조직의 전략과 수많은 사람들의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. 그럼 조직은 리더의 이런 불안정한 상태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? 바로 이런 시스템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은 무조건 며칠 시간을 갖게 한다거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꼭 들어봐야 한다거나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거죠. 이건 리더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만든 아주 현실적인 보호장치입니다. 우리가 흔히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은 리더 개인의 감정적인 판단이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완충장치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절차는 리더를 괴롭히는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리더와 조직 모두를 지켜주는 보호장치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개인과 조직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더 큰 그림,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결국 핵심은 똑같거든요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개인의 삶이 흔들리는 것과 회사가 흔들리는 것, 그 근본 원인과 해법이 정말 똑같죠? 정신 똑바로 차려. 우리 리더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괜찮아. 이런 식의 마음가짐이나 인성에 의존하는 건 잘못된 해법입니다.
진짜 해결책은 뭐죠? 개인은 판단을 외주화하고 조직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. 그래서 궁극적인 결론은 이겁니다.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사람이 되거나 완벽한 리더를 찾는 게 아니에요. 그건 불가능하잖아요. 대신 어떤 상황, 어떤 컨디션에서도 오래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.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의 핵심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모든 교훈을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게 개인적인 일이든 조직의 일이든 꼭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. 이 결정이 지금 내 감정 상태에 기댄 것인가? 아니면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합리성을 보장해줄 시스템을 거친 것인가? 이 질문이야말로 순간의 감정을 넘어 오랫동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만드는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.